자, 첫 번째 달려보죠. 폭행범 해군을 엄벌하랍니다. 자, 지난달 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이 현역 해군 중사 사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당연히 저 사람, 저자가 처벌도 받고 강제 전역도 되고 한 줄 알았더니 지금도 군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 지난달 19일 부산에서 한 현역 해군 중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위협을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찰 기다리려고 밖으로 피신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문신을 보여주겠다면서 우통을 벗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폭행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기사는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 해당 중사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 상급 부사관이 피해자한테 젊은 군인 죽이려고 하냐, 청춘 망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선처를 호소해서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역 해군 중사가 별다른 징계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해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가해자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항의글이 1000여 건 올라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의 구속을 위해서 1000명의 탄원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야, 세상에 갈비뼈 5대를 날리고도 구속이 안 됐다. 그것도 현역 군인이. 자, 군 판사를 지낸 박지훈 변호사님,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중한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운전자한테 폭행 협박을 가했던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협박죄가 될 수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인데요. 아마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 걸로 보이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상으로 군법상으로 군사법원법이 적용이 되긴 한데 이 형사 절차하고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형사 절차 이후에 징계 절차를 하려고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 또 뭐 군대를 다니고 있다는 거는 자체는 피해자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좀 자숙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부분을 군에서 좀 했었어야 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무슨 주한미군 뭐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왕왕 있었는데 이건 대한민국 군인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가게 문 닫으면 뾰로롱.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호프집 안으로 뛰어가는 남성. 자, 자연스럽게 안에 들어갑니다. 자, 바로 계산대 가서요. 돈 꺼냈는데요. 이거 사장님인가요? 하지만 진짜 사장님은 CCTV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오니까 그제서야 깜짝이야 하면서 놀랐는데요. 자, 알고 봤더니 이전에도 저 호프집만 열심히 털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 상습 절도 혐의로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자, 교수님, 도대체 하고 많은 호프집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저 호프집만 그렇게 탈탈 털었던 겁니까? 거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4일 6시 15분인데요. 노원구에 있는 한 호프집에 지금 보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침입한 남성을 CCTV로 보고 있던 점주가 경찰에 신고해서 1분 만에 현장 출동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 남성이 이렇게 아주 자기 집 들어오듯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전에 이 사람이 거기에 직원으로 일했었고 또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절도를 했었던 그 어떤 그 경력이 있다 그래요. 아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에 이 점주분이 작심을 하고 CCTV를 보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1분 만에 저렇게 검거가 됐는데 이 남의 돈을 훔치고 하는 저런 그 버릇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택배 상자가 뭐라고 점점점점.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진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제보자께서 기저귀를 주문하셨대요. 사이즈를 잘못 주문해서 저거 반품하려고 택배 상자에 보시다시피 반품 썼는데 자, 그런데 저쪽 보니까 웬 낙서가 있죠. 바로 제보자의 아이가 저렇게 박스에 낙서를 한 겁니다. 하지만 기저귀 그 자체는 낙서하거나 뜯지도 않아서 고스란히 그대로였는데 그걸 반품하려고 했는데 쇼핑몰 측에서 반품 안 돼. 그냥 니네 써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자, 제보자 얘기 좀만 더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제보자가 온라인 쇼핑몰로 기저귀를 주문을 했는데 실수로 사이즈를 잘못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저렇게 박스에 낙서를 했던 거죠. 하지만 기저귀 비닐을 뜯지도 않았고요. 기저귀에 낙서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또 배송될 때부터 어차피 이 택배 박스 표면이 약간 찢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박스일 뿐이니까 일단 물건 밀봉하고 박스 위에 반품이라고 써서 교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측에서 박스에 이렇게 낙서돼 있으면 교환 환불 어렵다 이렇게 안내를 해온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박스 자체에 정품 가치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뭐 그런 조항이 있는 거냐 물었더니 있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는 죄송하다 그런 조항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바꿨고요. 하지만 여전히 낙서돼 있는 박스는 교환이 어렵다 이런 입장 고수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박스보다는 어떤 본품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쇼핑몰 측에서는 사진 찍어 보내라 심층 분석하겠다 이런 입장만 내니까 좀 황당하다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승현님 글쎄요. 기저귀 자체는 아무 현상 변화가 없습니다. 고스란히. 자 그런데 박스에 낙서 있다고 그거 환불 안 돼. 니네가 그냥 써야 돼. 이거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제가 소비자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반품해주기 위한 핑계, 반품을 해주지 않기 위한 핑계가 아닌가 싶은데 저 박스가 정말 정품 가치가 있으면 똑같은 박스 그냥 새로 만들어가지고 박스 안에 똑같은 기저귀 이어서 그냥 반품하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저귀 그 안에 있는 비닐을 뜯어서 안에 있는 기저귀를 봤다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거를 배달하기 위해서 바깥에 상자를 두고 그 상자에 낙서가 되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물 뜯지도 않고 기저귀 낱개로 있을 거잖아요. 그게 뜯지도 않는 그냥 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분명히 안 바꾸어 준다, 반품을 안 해준다는 거는 그냥 건전한 상식에서 저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의아하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문콕 때문에 두통. 이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주차장 흰색 차 주목해 주세요. 자, 운전석에서 언니가 먼저 내리고요. 엄마가 먼저 내리고 뒷좌석에서 아이들 이렇게 하차를 하는데 그때 문콕합니다. 엄마 나 이거 문 좀 잡아줘 하는데요. 바로 그때 문콕 당한 차 조수석에서 여성이 하차를 합니다. 지금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디론가 막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만지는데 자 전화를 하고 있어요. 자 이후 차주인 언니가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데 차주인 언니가 지금 와가지고 차를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저 차주가 우리 조수석에 있던 우리 여동생 문콕 당해가지고 두통 세게 왔어요. 하면서 세상에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와. 자, 박 변호사님. 네. 한문철 변호사님 사무실하고 이웃 사촌이시잖아요. 며칠 전에도 만났어요. 판정해 주시죠. 네. 큰일 납니다. 저렇게 요청을 하면. 누가요? 보험 사고는 예를 들어서 대인 접수, 대인 사고, 대물 사고, 뭐 자차 이런 사고가 있는데 지금 인과성이 있는 그런 사고여야 됩니다. 문콕이 됐다고 손 치더라도 문콕으로 인과성 있는 사고는 최소한 그 대물 사고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저 정도 저것도 사고라기 보기 어렵고 뭐 두통이요? 두통이 만약 있다고 접수를 하잖아요. 보험 사기가 돼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어요. 어이구 무서워. 요청을 하잖아요. 예. 보험 사기 처치자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저 차가 봉선화도 아니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사고가 아닌 걸 갖고 보험 사고로 만들 때 보험 사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차주 입장에서 분명히 뭐 문콕한 거는 맞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대인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서도 안 되고요.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받아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이웃의 살벌한 경고입니다. 자, 무슨 경고가 살벌했을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아파트 비상구 계단입니다. 누군가 창문 앞에 창문 열지 마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망가집니다. 이거 열면은 CCTV 내가 확인해가지고 아주 그냥 배상 책임 물을 거예요. 라고 경고문을 저렇게 붙여놨는데 세상에 계단에 가득 쌓여있는 저 자전거와 킥보드 좀 보세요. 교수님, 이럴 때 쓰라고 옛 성현들이 적반하장이라는 성어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게 이제 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아파트 주민이 비상구 계단에다가 자기 자전거를 쌓아두고 창문을 열어서 비를 맞게 하게 된다면 나중에 배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경고문을 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자전거라든가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비상구를 갖다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비상구 계단에다가 저런 물건들을 갖다 쌓아놓게 되면 소방법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그 책임을 묻고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출입 통로 비상 계단이라고 하는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사람들이 대피하고 복구 작업을 위해서 일체 물건을 놔두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방 점검을 했을 때 만약에 저것이 적발되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아이고야.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주 관찰되는 것이 자기는 뻔뻔하게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면 그 법의 어떤 허점을 물어서 책임을 묻겠다 하는 이런 어떤 그 분위기들이 많이 관찰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 개인이 저렇게 고민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기 어딘지를 확인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벌금을 갖다가 매기시는 게 확실한 그 해결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계속을 하게 된다면 이게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상습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점점 벌금을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법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만나보시죠. 다세대 주택에 붙은 한 경고문입니다.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지 마라잉. 걸리면 신고 후에 때린다잉. 이거 립스틱 묻은 거 보니까 여잔 거 같은데 나는 언니들도 팬다잉. 야, 오죽 담배 연기가 집안에 들어왔으면 저랬을까 싶으면서도 승현님,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해됩니다. 예. 사실 그 전에 저런 문구가 아닌 다른 문구로 붙여놨을지도 몰라요. 워낙 되게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자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담배를 피우니 꽁초를 안 버리니 저렇게 마지막에 저런 문구를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그 음료수 아스파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제가 1군 발암물질 중에 하나가 간접 흡연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을 했는 사람이 피운 그 담배 연기를 내가 마시면 나한테는 1급이에요.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면 나로서는 흡연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도 있지만 흡연했는 사람으로부터 그 연기를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붙어있는 저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까 다음부터 저런 게 안 붙여질 수 있도록 그 주위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여기 담배 피우지 마라. 적어도 흡연 금지라고 뭐라도 하나 좀 붙여놨으면 네.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벌레 킥업하는 아내. 보통 이 여자분들 벌레 하면 깨!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좀 도가 지나치다 뭐 이런 사연인데요. 이들은 3년차 부부입니다. 아내가 벌레 싫어하는 건 사실 신혼 초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삿짐 풀다가 거미며 바퀴벌레며 이런 벌레들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울음을 터뜨렸던 겁니다.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큰 벌레가 아니라 정말 작은 벌레에도 질겁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날이 더워져서 아무리 쓰레기를 자주 내다 버려도 집에서 금방 초파리가 나오는데 저녁 준비하고 있던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디 다친 건가 싶어서 후다닥 가봤는데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조그만한 그 초파리가 찬장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또 남편이 이걸 못 잡고 놓쳤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는데 잠시 뒤에 국을 푸다 말고 또 소리를 지른 겁니다. 왜요? 가봤더니 김치찌개 안에 그 초파리가 빠져 있었던 거죠. 남편이 이거 어차피 내 국이니까 그냥 빼고 먹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이거 싹 다 버리고 새로 만들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남편은 자신도 벌레를 좀 싫어하긴 하지만 이렇게 기겁하는 아내를 보니까 약간 힘들다는데 고민이 된다고 사연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이 진짜 깜짝이야. 진짜 다친 줄 알았잖아. 진짜 좀 어지간히 좀 해 진짜. 바퀴벌레 정도면 나도 인정. 나도 싫으니까. 근데 초파리 갖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니? 초파리 입장에선 당신이 고질라처럼 보여. 연약한 척 좀 하지 마. 우리 이제 신혼 아니야, 동그라미. 야,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다음은 아내예요. 오빠, 지훈이 오빠, 너 혹시 권태기 왔니? 신혼 때는 벌레 크든 작든 잘도 잡아도 주더니 벌레 보고 내가 깨우 하고 놀라면 으이그 깜찍한 건 하더니 뭐? 연약한 척마? 내 저 인간 좀 안 된다고 우리 엄마 말릴 때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미쳤지 X. 좋습니다. 자,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예, 지금 이제 사실 뭐 벌레에 대해서 싫어하는 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벌레 종류가 이 초파리나 날파리 같은 경우는 널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 좀 멀리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조금 적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거 하나 빠졌다고 다시 또 끓이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아마 저분 같은 경우는 동남아 여행 같은 경우는 시기가 힘들겠네요. 왜냐하면 동남아 가시면요. 그 방 안에 그 찡쪽이라고 도마뱀 막 돌아다녀요. 아우, 예, 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그쪽에서 좀 이렇게 그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뻐요. 아주 귀엽고. 근데 이게 어떤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여자분들 이전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이제 혼자 사시는 게 아니고 둘이 사니까 조금 거기 적응을 해 가시는 것도 네.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박 저도 변호사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좀 별난 거잖아요. 음. 글쎄요, 저는 뭐 벌레 크게 문제가 없는데 벌레를 좀 특별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렇기도 한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가 존재하고 있고 옆에 있거든요. 안 되면 그냥 벌레를 계속 살게 만들어야 돼요.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초파리하고 이렇게 작은 벌레들은 사실 보이지도 않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아내가 좀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벌레랑 풀밭에서 며칠만 있으면 정상화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승 의원님 소수 의견. 아니 벌레는 똑같은 벌레예요. 바퀴벌레도 벌레고 초파리도 벌레고 제가 그래요. 저는 싫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초파리도 충분히 집안에서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없앨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타협을 해야지 그 정말 놀라는 걸 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초파리하고 같이 살아 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부인이 너무 마음이 따뜻한 게 빠졌으면 제 같으면 그냥 그냥 너가 먹어라고 하고 주고 저는 새로 끓일 것 같은데 전체를 다시 새로 끓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서로 간에 먹지 말자라는 이야기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벌레는 똑같은 벌레다. 벌레는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요? 네, 일단 김근용님, 오바도 풍년이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고요. 독도연님, 연애할 땐 귀여운데 시도 때도 없이 저러면 머리 아프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구인님은 트라우마 있으면 초파리에도 소리 지르는 사람 있습니다. 저도 본 적 있어요 하셨고요. S님, 기겁하는 본인도 힘들어요. 좀 봐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애 때 깍 이러면 그게 또 이뻐 보여요. 아니요. 아닌가요? 예, 아유, 적당히 해야죠. 모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